오늘 토론회는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와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자유 토론회를 시작하겠으며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현황 발표를 거쳐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채덕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진짜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의 그런 현안 사항들을 정말 과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또 우리 시민대표는 또 우재혁 우리 시민대표분도 오시고 우리 또 집행부 관계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생활 폐기물 우리 업체를 또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사실 각자의 입장이 다 틀리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화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또 모였다는 그런 부분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잘 귀담아서 우리 또 법을 집행한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 공무원님들 잘 들어주시고 또 그걸 또 대행에서 수행하시는 우리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한번 오늘 여기에서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담아서 우리 화성시 행정과 또 시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서 그런 공론의 장이 좀 오늘 마련되기를 좀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은 저 혼자만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6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부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한마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뺐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시 폐기물 수거의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수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행정에서 이기적으로 잘 협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봉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봉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환경을 위해서 사실 우리 환경과나 많은 애를 써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까지는 좀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의 이제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권에 여기 개인적으로는 오재혁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오재혁 형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톡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크게 동감을 하고 있었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많이 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렇게 좀 빨리 이 개선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번 좀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실 이제 시면보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제 또 많은 시범 사업도 좀 한다 그러고 사실 이제 이런 입장에 지금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생활 수거업체라든가 또 다양한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의 환경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우리 화성시를 위한 뜻깊은 이런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희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은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시부터 해서 또 각자 나름대로 맡은 구역에서 열심히 하신다고들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잘 가운데 모아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의견 잘 청취하고 의정을 통해 잘 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재혁 우리 형님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주 회장님도 바쁘신데 오셨고 우리 사활패딩을 어제 15개 업체죠? 15개 업체 또 이사님들, 대표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하성시의 이 생활패딩물 업체 최전선에서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오늘 규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그걸 청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현정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김정주 회장님 그리고 우리 하성지 김유 우재영 회장님 네. 그리고 우리 늘 고생 많이 하는 수병호 과장님, 차성훈 과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관계업체 또 이렇게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이게 화성 시민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딱 우리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좋은 의견 내시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명칭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로 할까 이러다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명칭을 토론해라고 저희가 정한 것은 과감 없이 그동안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자 이 자리 만드셨으니까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뭐 격식 가리지 마시고 다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좀 변화하고 또 행정에 담아야 될 부분들 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의회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문제점 및 개선 과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심영구입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생활폐기물 수거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우재혁 선생님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그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종합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화성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임단가를 100% 적용하게 되어 원가가 2021년에는 409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694억 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수거 주기와 배출 주기가 많은 곳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부권 지역이 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동부와 서부가 인구와 지리적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서부권은 좁은 도로, 긴 이동 동선을 갖고 있고 폐기물 발생량이 동부 지역에 비해 적으며 이에 따라 수거 주기가 긴 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넓은 성권역의 경우 수거 중기와 관계없이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이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앞에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화성시는 넓은 면적의 난개발로 인해 수지 분반 대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면적은 수원의 5.8배, 용인시의 1.2배가 크고 수거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도로명주사 숫자, 즉 건물 숫자는 수원시의 1.6배, 용인시의 1.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 면적도 수원시의 2.9배, 용인시의 2배 가깝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수원이나 용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폐기물 발생량을 보이고 있어 예산은 엇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 운영이 매우 한계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역이 넓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CCTV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합 폐기물도 많습니다. 또 청소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자원순환과 읍면동 미화원 조직 수거업체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력과 장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제한 요인이 너무 큽니다. 예산이 미화원 1인을 갖다가 증가하는데 1억 1,400만 원이 추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통인부 기준 시중 건설 노임이 최근 4년간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원가도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예산 투입은 정확한 분석과 목표를 바탕으로다가 추진을 해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화면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현재 본 예산의 청소행정 포털 구축을 시작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이제 GPS와 지도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수거 주기 같은 부분을 모두 대시민들에게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 공개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다가 현재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화면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구축 작업을 시작했고 이 화면만 이렇게 나오는데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린 부분입니다. 이런 공간 정보 중심으로다가 생활 폐기물 자체의 수거 체계를 갖다 재편하고 지역별 수거 노선도라든가 수거 주기, 민원 발생 현황을 갖다가 잘 분석해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 투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포털 내에서 기관 간 상황 공유로 쓰레기 민원 처리를 갖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각화된 쓰레기 수거 노선이라든지 일정 홍보를 통해 적기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운영 개선 및 경쟁을 갖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유도하겠습니다. 대행계약 위반 시 단계별로 주의 월계약금의 5% 또 10% 나중에 최종 종부계약서는 해지까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 불시 점검으로 업체의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1년 내내 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대행 업체 평가를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갖다가 부과하는 방안을로다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약 해지까지도 저희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이거와 별도로다가 저희가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부분은 그거보다는 좀 올해 안에 좀 제가 꼭 바꾸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의 가로 청소 구역도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공간정보식 부서하고 협업으로다가 그려냈고요. 현재는 그 지난해 3월 3회 추경의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해 주신 걸 가지고 이걸 각 길이를 갖다가 그 재고 있는 길이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1회 추경에 오늘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 그러니까 매일 청소해야 되는 구역은 저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빨간색이 도대체 몇 미터가 되는지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노란색으로다가 뭐 그 표시를 한다든가 청소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매일 청소 구역과 이틀에 한 번 청소 구역과 3일에 한 번 청소 구역을 갖다가 요번 추경 예산으로다가 완전히 재편을 갖다 해서 좀 인력 자체를 뭐 저희가 그동안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뭐 어느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나가가지고 아 여기 3km 정도가 되니 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막연함 가지고 인력 배정을 했던 것도 사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간 정보로다가 구축을 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 8시간 안에 8시간 동안 얼마나 되는 양의 그 가로 청소를 할 수 있는지 요 용역을 아마 금년도 내에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시행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가 그 생활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선점을 갖다가 찾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도 이제 시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협의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협의회 회장 김정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태덕 위원장님과 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한 5년 동안 이 생활폐기물의 그 대표를 맡으면서 이렇게 쭉 지켜봐 왔고 지금 현재 15개 회사를 대표해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겉보는 좀 황금알을 낳는 뭐 거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과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도 말부로 도저히 이게 사회적 기업이고 아직의 떡도 싸야 사 먹는 거고 기업도 이득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뭐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평택이나 용인이나 성남에 대비해서 이 기업 이인도 영업이익도 현저히 지었고 자료는 뭐 제가 하면은 드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마진이 100% 마진에 30% 70%를 환원하고 30% 가지고 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 손익이 그렇게 발생이 안 돼요. 아마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올해 4개 업체가 왔지만 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화성시가 이렇게 막대한 600억 이상에 대한 투자를 해서 사실 눈에 뵈이는 거는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이거 왜 그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효율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시민 의식이 이 도시 지역에 서부 지역이나 동탄 쪽 신도시 쪽에는 개선이 돼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역은 넓고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노인네 분들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 쪽에서 이 제주도나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마을 단위로 분리수거통을 좀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갖다 이런 시민 의식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수직 운반 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시 차원에서 그런 홍보라든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이런 개선되지 않느냐. 또 개선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는데 지금 가로관에 대한 가로 청소원에 대한 부분인데
참 그 사람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또 이 보도블록 위에 하고 밑에 노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면 청소에다가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어두운 6시만 돼도 어두운데 지나가다 사고 나서 치고 갈 수도 있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이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현대화 한다면은 그 노면 청소 차량을 좀 더 구입을 해서 최소한 노면은 이 노면 청소 차량이 좀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지역, 농촌 지역은 안 되더라도 도시지역 같은 데는 차량 이동 많고 있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서 좀 노면 청소 차량을 좀 증차시켜서 한다던가 아니면 각 업체의 1톤 차량, 소형 차량을 좀 해서 추가해서 그 노면 청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 수원 같은데 그 개발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나오니까 몇백만 원 했는 거 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좀 우리가 좋은 본보기는 배워서 빨리 투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이 홍보 부분을 얘기했는데 쓰레기가 우리가 6시부터 일을 해서 3시에 끝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투입을 이게 버려요. 그리고 나서 쓰레기 이거 안 쳤다. 빨리 갖고 가라.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받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받는데 분리수거가 되면은 당연히 했는데 이것은 사원 순환과의 담당 민원을 받는 분들은 아마 다 GP 부서가 돼버렸어요. 자원순환과가. 왜냐면 가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업체한테 당장 급하고 욕을 하고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업체 대표들한테 업체 전화해서 이거 빨리 쳐라. 이거 분리수거가 안 됐는데요. 얼른 치시오. 쳐라.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이게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벌금 제도라든가 지금 먼저 번에 산불 나가지고 산불에서 그 방화하고 있는 거 요새 한 번 경고해서 안 되면 50만 원, 100만 원 벌금 내잖아요. 쓰레기 지금 투기지역 지금 시골에서는 불태우고 있는 거 감시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쓰레기 수거도 불법 투기에다 분리수거 안 돼서 하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추적해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시켜야지 이게 앞으로 시민 의식도 변화가 되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걸 싣고 버리라도 갖고 가면 우리가 자원화 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분리수거 안 됐다고 그거 경고 주고 정지 먹어요. 차량 운행 못 들어 한 달간 정지 먹어. 그러면 회사가 안고 있는 부담은 되게 크다고. 그럼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시민이 버린 거를 수집 운반한 거지 그걸 갖다 분리해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에러도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그 에러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게 뭐 업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도 좀 시민 의식을 좀 고취해서 서로 또 행정기관이나 우리 업체나 또 시민이나 같이 더불어 같이 가는 그래야지 깨끗한 화성을 만드는데 이거 우리가 일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PPT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사실 지금까지 여러 환경직에 있는 과장님들 저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직의 과장님이 행정직이에요. 계장님도 팀장님도 행정직이야. 주무관님도 행정직이야.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롭게 와서 가서 보니까 문제가 이제 하나 둘씩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직생활도 해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업체 대표도 해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아직 덜 개선된 점도 있고 아직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대해서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개선점을 찾아가야 앞으로 깨끗한 화성 만드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대표님들 다 오셨지만 진짜 열심히들 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태강령 끼고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같이 노력하면서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게 좀 앞으로 화성시의 그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때 다시 질의하는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제도적 보완이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청소유업체들하고 화성시하고 계약된 과업지시서예요. 이대로만 이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보완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임시덕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김정주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자꾸 제가 듣기에는 하나의 핑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진입니다. 세상에 쓰레기가 이게 인도 위에 있는 쓰레기예요. 그럼 이 쓰레기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다 잘 치우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무단 투기 과업지시서 55조에 보면은 무단 투기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 성상별로 담아가지고 황계동 그 적한장 서구권 탈탄면 자원화 시설로 들어간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불법 투기한 거는 제대로만 치워주면 여기 지금 이 불법 투기장에 가서 보세요. 내가 이게 장안면 석포리 가서 사진을 석포리 가지고 주공리 선창구락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에 불법 투기 무단 투기한 쓰레기 또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한 그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사진을 찍는데 모르고요. 앞에 가서 여기 가까이 있는 데 찍는다고 요 앞에 가서 찍다가 음식물이 찌꺼기가 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발바닥에서 냄새가 나는데 정말 역겨운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차량이 적다, 인력이 적다. 제가 화성시 환경지킴이가 아니고 내가 화성지킴이 활동을 2000년도부터 막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닌데 내가 핏줄한테 맞춤까지 끊겨가면서 2000년도부터 백수로서 해가면서 화성지킴이 활동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화성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느라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제부도에 예강 군수님 내려오시길래 예 군수님 보고 우리 동네가 아니고 형님네 동네 노인네들 담배값이라도 모르쓰게 그 제부도 유원지나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세무활과장 그때 당시에 국토미화계장이 나한테 삿대질해가면서 거기 제부도 유원지 만들어 놓으면 서울놈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누가 치울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토미화계장이 그때 시의원
우리 화성시의 간부 공무원들까지 해가지고 5명인가 해가지고 제부도에 땅 주기를 해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시장은 또 그런 놈을 4급 서기관까지 달아주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행정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우리 임채도 위원장님하고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기회가 바로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있어야 되는데 25년 만에 이런 기회를 가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무단 투기한 것도 치우게 돼 있고 이 과업지휘소대로만 해가지고 이 과업지휘소를 다 이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국가기관하고 일반 사업자들이 계약을 할 때 자기가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청소유경업체 2개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실질 5개 업체 지원을 했죠? 신 과장님. 늘어난 거는 3개 구역인데 3개 구역에서 청소업체 신청한 업체들이 70 몇 개 업체죠? 75개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윤도 화성시가 3.8%? 네, 3.5%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6%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도시화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노고촌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마진도 줄 거는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업에 종사하는 이 종사자들 있죠. 그러니까 회사는 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으러 다녀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올리고 페이북에다 올리고 하니까 보고 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날 오후에 가서 치우더라고요.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업체는 한 달이 가도 이렇게 안 치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페널티를 이 가업 지시서대로 이대로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페널티 적용을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찾아서 또 해줘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시에서도 이 종사자들에 대한 그 복지시설은 폐기물관리법 법에도 나와 있어요. 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지시설을 설치 안 한 사람들도 지금 일부가 있어가지고 우리 화성복고소에서 한번 기사 한번 쓰셨지? 김현선 대표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저기를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 이 법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수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대형업체 이 평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행계약 위반 시 조치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화성시 쓰레기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적용을 시킨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페널티 줄 거는 주고 또 인센티브 줄 거는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줘야 될 부분은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 누가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다도 그 세부 내용을 어떤 부분은 어떤 점수를 페널티를 줘야 된다. 또 잘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번역을 뭐 한다. 이 기준 만들어 온 대로만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차성 과장까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화성시의 폐기물 묻은 현장이에요. 하도 화성시에서 조치를 안 해가지고 우리 환경지도과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이게 화성경찰서 진흥팀장하고 진흥팀 직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환경지도과하고 같이 우리가 여기서 폐기물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이거 캐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에다 신고를 하면 뭐 하겠어요? 뭐 기준에 안 맞는다. 우리 차 과장님 아시죠? 폐기물은 실명제란 말이에요. 배출자하고 또 수집 운반업자하고 또 최종 처리장 이 세 개의 업체가 다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그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 폐기물 허가를 자원수납과에서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조치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묻은 업체가 처음에 이게 중간 처리업으로 이게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중간 처리업으로 해가지고 허가 나가니까 시에서 이 업체 장소 그 자리에다가 종합 처리업 허가를 또 내줬어요. 그럼 환경지도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폐기물 팀을 자원수납과에다 하지 말고 환경지도과로 이관을 시켜서 환경지도과에서 자기네들의 허가를 내줬으니까 지도감독도 환경지도과에서 같이 하면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수납과에 허가를 내줬는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환경지도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걸 오늘 토론들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언론인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만 쓰지. 왜 이게 잘못됐는지 이걸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폐기물 우체에 있는 매립장 부지에다가 10년을 벼농사를 지은 거 아시죠? 우리 경환 의원도 거기 현장에 갔다 오셨지? 거기서 생산된 쌀이 정미소를 통해 가지고 일본 시중으로 다 나갔어요.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예강원 교수님 계실 때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었던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 폐기물들이 한번 싣고 가면은요, 도로에 그 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요만한 거 하나 떨어지면 악취가 말도 못해요. 오죽하면 주거기 쪽에 가면은 냄새가 나서 무척 문을 못 열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우리 경환 의원님들 그 관리가 된다고 보시겠어요? 그 물이 거기서 침수수가 나오는데 그 침수수가 어디로 가느냐?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환경운동 연합 임원들이 뭐 매양이 습지지구 지정해야 된다 그러길래 내가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 할 일부터 해놓고 왜? 좀 짧게 좀 하시려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여기 청소도 아니 시방 과업지시서대로 그 과업지시서 뭐라 만듭니까? 이거를 처리만 하고 또 내가 다녀보면은 사실 동탄 같은 경우 이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동탄에서 올 때는 동탄에서 쓰레기를 싣고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암이나 바란이나 풀탄에서 갈 때는 얼마 안 걸려요. 20-30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센설동 같은 데는 여기 한번 오려면 하루에 보통 두 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우재혁 회장님, 제가 좀 개입을 좀 해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우재혁 회장님이 계속 이제 발언권을 갖고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다들 이제 경청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까 보여주셨던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만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중점인 것 같고요. 또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 관리는 또 환경지도과에서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행정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좀 검토를 해서 이거를
환경지도과에서 일원화해서 행정을 좀 집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한순 학과장님, 심현부 과장님께서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부분은 우리 신과장은 행정직이에요. 우리 이 환경의 달인인 우리 최 과장님이 좀 답변을 받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환경지킴이 우재욱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아니고 환경지킴이라서 환경지킴이라고 써놓으셔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주시고 참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환경을 지금 한 32년 해오면서 오늘 같은 자리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사실 이제 정량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9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면서 이제 법인으로 4, 5개 업체로 이제 청소를 시작하게 됐고 또 그렇게 오다가 2016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3개소를 뽑고 기존의 법인 업체들을 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정책으로 오다가 작년에 또 이제 새롭게 경쟁에 의해서 법인이나 개인 뭐 이렇게 청소업체를 뽑아서 15개 업체를 뽑아서 이렇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쭉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협의체 회장님이신 김정주 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회적 기업을 했던 취지가 배분이라든지 이런 또 노조라든지 그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잘 조화롭게 해서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노조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관계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실 깎여서 저희가 출발할 때는 제가 16년도 청소업체에 관리할 때는 그때 사실 간접노무가 9.8%였고 이익이 1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계속 뭐 청소업체들 뽑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가하다 보니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익이 3.5%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청소업체를 이렇게 뭐 관리해보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원화돼 있는 거는 우리 우재욱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 전에는 대기 수질, 청소 정책과 뭐 해가지고 한 곳에서 다 인허가와 단속을 다 했지만 점점점 넓다 시민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인허가와 단속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체제가 왔고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100만 넘고 80만 넘는 데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화성지킴인 우재욱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일정 부분 동감은 됩니다. 같이 인허가와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정확히 팩트를 알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거는 과제로 남기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 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잠깐만 좀 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업체들의 문제가 단순히 뭐 청소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배출자, 수지운반, 행정 다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배출자는 이제 시민과 사업장이고요. 또 수거자는 우리 수지운반 업체들을 말하는 거고 처리 과정에 이제 행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청소업체가 싹 바뀌는 과정에 지역이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 한 업체가 뭐 6년이고 9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청소도 노하우라고 했던 분들이 청소하면 그 지역이 깔끔해지고 더 나은 부분을 장단점이 다 있어서 뭐 한번 민원 들어오면 탁탁탁 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만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면 이거를 자리 잡기에 이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업체가 바뀌면서 굉장히 그 혼선이 많아서 제 시간에 이렇게 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한 정착하는데 한 2-3개월 이상은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쉬운 예로 제가 그 동부의 복지위생과장을 할 때 그 진안동 중심상가를 예를 들어 보면 그 거기에 이제 배출자들의 문제가 그 상가인데 굉장히 그 중심상가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 점심을 제공하는 음식하는 업들, 그 다음에 오후에 배출하는 유흥업소들, 우리가 18시 이후에 이 종량제공도를 내놓는 것이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음식을 하는 분들은 점심시간을 음식 제공하시는 분들은 그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바깥에다 버립니다. 인도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청소업체들이 수거를 해가요. 청소업체들이 지금 12시까지 지금 그 업무 부여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후 유흥업소로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5시, 6시에 시작을 하니까 4시쯤 나와가지고 다시 버려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청소가 안 됐네? 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기동 순찰대를 뒀었어요. 두 명 이상 줘서 이 시간 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수거해 오라고. 그래서 그거로 계산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도 이렇게 이어질지 그 진안동 중심 사례로 볼 때 그 출장소에 있으면서 제가 업체하고 굉장히 그 요청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만큼 읍면동과 그 관심이 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배출되는 그 중심상가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임대자가 바뀌고. 그래서 꾸준히 홍보를 안 하면 계속 저걸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의 몫이고 그것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제 청소업체를 뽑고도 계속 홍보를 해야지만 그러한 작은 문제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수지 운반업체들이 그 사실 그 굉장히 열악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우재혁 선생님이랑 김정주 협회장님이 얘기하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조금만 청소업체들이 그 근로자분들을 좀 들어서 죄송한데 좀 그거를 근로자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시는 편이에요.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의원님들이 불러서 이제 호출도 내고 뭐 하면 그게 나중에 청소업체들 페널티가 부과돼가지고 지금 옛날에 과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1등한 업체는 3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게 깎였던 이유가 왜 청소업체를 300만 원을 주느냐. 그런데 그 300만 원은 사실은 근로자들한테 회식을 하라고 1등을 했으니까 줬던 건데 그런 사례도 지금은 묻혀 있고 그런 부분을 아까 틀림없이 두 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정확히 줘야 된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행정에 좀 모자란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놨을까 하는데 저희가 환경 기초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가 자원순환에 있을 때 팔단 매입장을 갔는데 지금 자원시설이죠. 거기에 한번 점심 때 가보면 청소업체들이 50m, 100m 줄을 서 있어요. 그걸 버리려고.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한데 밥 시간 딱 되면 밥 먹고 안 나옵니다. 청소업체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두더라도 청소업체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한 번 더 돌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매립장 가보면 정말 협소하고 정말 제가 환경 지도과장이면 거기를 잡아가지고 조업 정지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간. 그런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업체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환경을 한 사람으로서 일단 매립장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더 크게 들어서야 되거든요. 우정에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다가 그 매양리가 아니라 그 조합이죠. 결국 이제 추진이 안 되고 또 소각장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돼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은 다음이라든지 뭐 이런 데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개선해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청소업체들하고의 공생관계 옛날에는 저희가 그 교육도 많이 시켰어요. 청소업체들이 근로자들이 바뀌면 이분들이 종량제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 2번씩은 청소를 하면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거의 안 하시고 점수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반드시 그 홍보나 교육을 시켜서 좀 더 깊이 있게 청소를 해야 된다. 저는 청소는 돈이 수반돼야 되고 반드시 돈이 수반돼야 되고 계속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제 의견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해서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지도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게 지금 2달 된 거예요. 내가 2달 전서부터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김정주 의장님 들어가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 쌓여있던 거 아시지? 예. 거기 쓰레기 안 치워가지고 몇 개월 동안 거기 쌓여있었어요. 의장님도 나한테 얘기했잖아. 거기 쓰레기 안 치워간다고. 이게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무단 투기를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빨리 치우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이 무단 투기를 자꾸 하는 지역에 CCTV 달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딱 잡아서 처벌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무단 투기 하라고 다니지도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다 공장에서 나오는 그 무단 투기 쓰레기들이거든요. 지금 정남면 향남 동호리 사거리에서 정남 무당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무당리하고 동호리하고 그 경계 언덕 그 경계 지점에 그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쌓여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심현보관자님, 네, 여기 이제 장기적으로 뭐 바로 이제 수거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아마 이게 지금 좀 뭐 관리의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계속 뭐 지금 오재혁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성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센티브 잘하는 업체는 당연히 뭐 인센티브 줘야 되겠죠. 또 못하는 데들은 거기에 따른 적절한 또 대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의제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배출자인 우리 이제 시민분들께서 저렇게 무단 투기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단 투기하는 데는 이 CCTV를 네네네네. 그 부분을 한번 몇 군데만 달아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의장님, 다른 사람 발언권 좀. 네, 여기 말씀하시고 제가 한 시간이 너무. 네네네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도 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만 해면 뭐 요구입니까? 네,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사회자는 아닌데 지금 사회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듣고서 제가 저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사인 좀 주세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신동 과장님 먼저 하고.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두가 이제 제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가지수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짧게 하다 보면 대업체 이제 인센티브 페널티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김상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갖다가 많이 연구가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그래서 어떤 걸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건 페널티를 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계약에 유리하고 있고 페널티는 재계약에 불리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딱 그 김상수 의원님께서 찍어주셔서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주고 계시고 이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 중에 이제 몇 분들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 금년도 예산으로다가는 이제 5% 이윤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원이나 용인에 비해서는 조금은 적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가 계산 지침서상 10% 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도 뭐 9%나 10%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그 아까 보셨다시피 2024년도에 상당히 그 생활 폐기물 그 수시 분반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점진적으로다가 이제 개선을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 이제 차성훈 과장님께서 이제 생활자원 회수센터 같이 이제 환경 기초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저도 그 방법을 갖다가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다가 열심히 찾아볼 거고. 무단 투기 이제 CCTV에 대해서 이제 그 우재혁 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병점일동에 이제 똑같은 병점일동에서 사무장을 했었습니다. 사무장을 할 때 그 동부출장소에다 제가 이제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갖다가 민원인 지금 동사무소가 동부출장소에서는 민원인이죠. 민원을 이제 제기를 하니까 동부출장소에서 가장 좋은 건 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CCTV로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버리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무단 투기 지역을 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한참 동안 이제 지켜보고 그 밤늦게까지 해서 나중에 찾아서 계도를 갖다 한 적도 있고 그런데 CCTV가 사실 그 중국 같이 이제 누군지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허용이 된다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한국 사정에는 좀 안 맞고 저희도 이제 CCTV를 관리하지만은 단속 실적이 좀 그렇게 거의 뭐 사실상 없다시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도 이제 요번에 이 토론회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갖다 뽑아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성시에는 건물 개수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용인이나 이제 기준점이 용인하고 이제 수원하고 가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그 수원하고 용인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유일까 해봤더니 제조장과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원 그 관련된 폐기물 시설들 자체가 이제 폐기물 관련 시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업체 수는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그럼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원순환과 단속권이 있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늘어났냐 보면 1년 3개월 동안 그 저희 직원 3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3명이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보면은 지도 단속의 여력 자체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얼른 구체제가 돼가지고 그런 게 이제 안배가 돼야지 현재는 너무 많이 집중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김성주 대표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답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도로와 인도 경계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로청소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그 청소행정 포털을 저는 앞으로 그 청소 업체들도 모두 보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노면 청소가 내일 어디를 할 건지 이게 예고가 되지 않으면 그 수거원하고 그 저희 가로청소원하고 노면 청소하고 엇박자가 나요.
특히 이제 가을 같은 때는 굉장히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단속도 저희도 이제 그 단속원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 절대적으로 단속 공무원 자체 숫자가 적다는 거를 이 넓은 화성시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갖다 했고 이 정도보다 제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 대표님 네. 업체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바로 나눔환경의 전문의사인데요. 우리 아까 우재혁 씨가 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체로서 또 반성할 기회도 있고 또 반론도 제가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대행사를 보기 위해서 지시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자가 업체에 어떻게 하라는 그 지시문서를 이행을 하는 건데 아까 그 무단투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무단투기는 글자 그대로 쓰레기 지정된 배출 장소에 버리지 않는 게 무단투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업체는 수지분반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무단투기도 물론 우리가 수고를 해요. 왜냐하면 과업지에서의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배출자가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하고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기동차가 수거를 해서 환계동이나 자원하셔서 배출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단투기가 왜 문제냐면은 화성시에 외국인이 많이 살아요. 또 내국인도 많이 사고 이게 외국인들은 문화 수준이 우리하고 틀려요. 외국인들 뭐 파키스탄, 뭐 베트남, 태국 사람도 분리수거 종량제 목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 우리가 치잖아요. 치고 나면은 새벽에 퇴근할 때 밤에 또 버리고 가는 거야. 이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매일 총재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시민의식을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1번 뭐냐? 그럼 시민의식 개선은 누가 하느냐? 그 조례의 그 16조인가 보면은 발출처인 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해서 배포하고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수지분반인지 홍보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과업지에서는 일부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자꾸 무단투기는 이거는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무단투기는 치고 나면 고지가 또 버리는 걸 보고 쓰레기는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은 시민의식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또 정현대문 업체에다가 환경감시원을 예산을 세워줘서 그 지역에 누구보다 잘하는 게 업체거든요. 왜? 업체는 가로청소년이고 수거지 빽빽빽 매일 돌잖아요. 이게 내용을 잘 알거든. 뭐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 가지 홍보 활동 같은 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화성시에 보면 게시판이 많아요. 유료 게시판도 있고 무료 게시판도 있고 공영 게시판도 있죠. 공영 게시판하고 유료 게시판에 폐기물에 대한 배출 안내에 대한 홍보된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료 게시판도 돈 내고 이제 붙이는 것 같고 공영 게시판은 이제 시의 행정 정책을 게시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게시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1년 내내 걸어놓으면 머리에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어떡한가. 그리고 무단투기는 물론 업체에서 해야죠. 왜? 입찰에서 땄기 때문에 무슨 어떠한 있어도 이걸 업체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업체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이나 시민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행정기관도 그에 따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좀 잘 해결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동북권하고 서북권하고 지금 그 작업의 환경이 차이가 많아요. 서북권은 배출지가 5kg에서 7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하루에 3번에서 4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아파트에 매일 수거가 가능해요. 근데 동북권은 배출지까지 거리가 27에서 30km가 돼요. 그럼 하루에 2번밖에 수거를 못해. 그러니까 아파트는 격일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틀. 그럼 하루 수거하고 하루는 아파트가 쓰레기에 적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우미 아파트 살지만 보면은 항상 스티로폴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그 집화장에.
왜냐하면 경일 수거다 보니까 하루 수거하면 고도는 깨끗해. 그 다음날 또 쌓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은 매일 수거하니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동부권에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지만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차를 늘려줘야지. 이게 뭐 예산 때문에 또 이거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동북권하고 서북권에 대한 차별화가 좀 형평성이 맞게 좀 했으면 어떤가. 제가 이 기회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자원순환까지한테 찍혀가지고 다음에 또 불리고 오지 않을까. 2차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인생 배우 주실 거예요. 펜을 다 주실 테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말씀해 주시죠. 소속하고 좀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유수다 최광목이라고 하고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화성시나 아니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수거 방안을 도출하는데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누가 버렸는지 실명제하면 되거든요. 실명제 하세요. 실명제 하면 누가 쓰레기 버리는지 금방 다 알아요. 그러면은 내 쓰레기 버리는데 재활용, 음식물 통합해서 한꺼번에 제가 한번 쓰레기를 청소해봤는데요. 75리터 봉투에 혼자서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들 수 없는 2명이도 들기 힘든 그 무게를 담아요. 어떻게? 테이프까지 감아서. 노동자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실명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쓰레기에 대한 실명제를 해버리면 누가 버렸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무단투기 안 하고 쓰레기 봉투 명에서 다 나오니까 그럼 그런 방법 다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깝깝한 게 그거예요. 실명제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걸 시범적으로 의정부는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냐?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이 들어가면 저 하가등리 소각장에서요 못 받아요. 왜냐면 25% 이상의 함수율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까대기에서 다 확인하고 너 그럼 그 쓰레기 못 받아와. 수원시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도 줄였어요. 그런 것에서 제일 좋은 게 쓰레기 실명제다. 그러면은 수거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수거 방안 여기 다들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쓰레기차 한번 타보세요. 하루 종일. 아침에 6시 수거 시작하면 5시 조금 넘어서 가셔서 체조하시고 안전지침 다 받고 업무 내용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음주 여부 다 측정하고 그리고 차 타셔서 현장 가시거든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쉬고 식당을 가야 되는데 냄새 난다고 식당에 안 받아. 청소하신다고. 그러니까 남들 오는 시간 전에 미리 가서 밥을 먹어. 그러면 민원인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이 일이 없어서 차 세워놓고 밥 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원론적으로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의원님들이 한번 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전 타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제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우리 뭐 행정에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으니까 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만 더 받을게요. 2분만 제가 좀 이따가 해주시고요. 발언 안 하셨던 분 중에 한 2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어렵게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청소 행정에 좀 도움이 되고자 좀 고견을 좀 주실 분 한 분만 더 받을게요.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청소업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일본이라든가 대만 이런데 쓰레기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는가 관심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제점들은 아마 행정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주 사례도 차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봉담에 살고 있거든요. 봉담 중림상가에 쓰레기가 관리자가 있고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정리가 잘 되고 주어진 시간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진과 동시에 말씀하다시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반복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자연불악에 살거든요. 자연불악에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 역시 또 이 나름 아파트처럼 이게 해결화된 그런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가져가고 어떤 거는 또 안 가져가요. 그럼 물론 이제 수거업체에서는 이게 판단이 있었겠죠. 이거는 뭐 불량. 근데 그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제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느냐. 역시 이거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소위는 무지 많아요. 근데 좀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식이 제일 부족해요. 제 나름 생각 자연불악에서는 그 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동네 그 세대수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대수별로 고유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2번은 뭐 하나로 모아서 1번에다가 뭐 3번부터 10번까지는 동네 편의성을 따져서 쓰레기 수거하는 그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시적으로 모아놓고 또 아무 때나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일 수거한다 그러면 하루 전날 해서 갖다 놓고 쓰레기차도 역시 그 번호가 주어진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회수해가고 이 교육도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론 상인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아까 차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걸 했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무조건 쓰레기는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거나 전입이 된다는 걸 했을 때 기본적으로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를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구조 이것도 아마 차관을 해서 반영을 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짧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듣도록 할게요. 한 번만. 네네네, 맞습니다. 소감하고 좀. 네, 나눔환경관리사 백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소각장에 관련돼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업체가 분리 페널티를 받아야 되나? 지적을 받으면 업체가 정지를 먹어야 되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페널티를 줘서 청소차가 3일 동안 안 들어간다든가 뭐 일주일 동안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업체한테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이런 게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공원하고 인도를 분리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공원에서 청소를 하면요 그 업체한테 다 맡겨버리더라고요. 그게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하고 그 지역하고는 좀 같은 업체한테 주면 어떻겠나라는 것을 시의원님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종주 회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의견들 주셨고요. 조금 전에 그 최강목 우리 기자분께서 다시 이 쓰레기 자원 순환에 대한 이 쓰레기 이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선진 문화도 그전 한 20년 전만 해도요. 화장실 문화 그렇게 개선 안 됐어요. 이건 시민 의식이 개최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화장실 문화를 존경하는 겁니다. 쓰레기도 언젠가는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이 쓰레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돼요. 바란 지역이나 이런 뭐 조암 지역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와서 그 사람들 분명히 생활 의식이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실명제 제도를 좀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서 해서 그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될 수 있다면 아마 획기적인 좋은 의견 주셨는데 좀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 버리면 나도 버리고 거기 이름 적혀 있지 않으니까 좀 책임성 있고 해서 그런 게 아까 얘기한 대로 10만 원, 20만 원 벌금 낸다면 이제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요. 그런 거를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화성 특례시가 돼서 발전했는데 이것도 같이 발전해서 다른 지방자치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위해서는 자원순환과의 그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해서 이거를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이재진 주무관이나 이은영 주무관님, 김은영 주무관님 있지만 업무 보기도 바빠요. 난 그건 다 GP예요. GP 인물이에요. 여기 안 와. 왜? 세상부터도 밤 늦게까지 하고 맨날 민원 시달리지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 저도 이제 의원 생활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원과 이런 부분을 좀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그런 특전이라도 좀 해서 진짜 서로 나 그냥 자원순환과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의원님들께서 힘을 좀 불어넣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개인이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 수직운반업체, 시민, 또 행정기관 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고 어차피 개선할 점이라면 빨리 서둘러서 노력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화성시의 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거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회장으로 있는 한은 이 생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방법을 찾게끔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가 모처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다 오늘 다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더 앞으로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우리 15개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 직원분들이 고생한다는 건 저희 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지급할 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진짜 고생하는 직원은 이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